핵심만 쏙 심해 수학. 오늘은 1차 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항, 상수항, 차수, 계수, 다항식, 1차식의 의미를 이해한다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볼게요. 200원짜리 사탕 피개와 500원짜리 초콜릿 3개를 샀을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지금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친구는 오른쪽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반드시 복습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에 물결문이어야 되겠죠? 구해야 될 것은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200원짜리 사탕을 픽에 샀고 500원짜리 초콜릿을 3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200원짜리를 픽에 샀으니까 200 곱하기 픽, 500원짜리는 3개 샀으니까 500 플러스 곱하기 3을 더하면 돼요. 자,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낸 후에 우리는 그렇지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식을 간단히 200p 플러스 15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은 200p라는 아이와 1500이라는 아이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200p, 1500 같이 우리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냐면 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항이란 어떤 식 안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항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200p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라고 할 수 없고 항이라고만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1500은 항이면서 상수항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상수항이 아닌 문자가 포함된 200p라는 항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200p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200이라는 아이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죠. 우리는 이 수를 개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 p를 보면은 그냥 p라고 하면은 어떤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p라는 문자는 한 번 곱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항 안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즉, 우리는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항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항 안에서 문자가 있다라고 하면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항 중에서 only,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인 항, 상수항, 차수, 개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부터는 다항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지금 200p 플러스 1500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 식에서 항은 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200p와 1500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은 200p와 1500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식은 식인데 항이 여러 개인 식이라고 해서 다항식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항식이라는 것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항식에서 200p와 1500이라는 두 개의 항이 있는데요. 이 200p라는 항의 차수는 1이고요. 1500은 문자가 없으니까 차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 항 중에서 누가 더 차수가 큰가요? 200p가 더 크죠? 자,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그 다항식 안에 있는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 전체의 차수라고 정의할 거예요. 따라서 다항식 200p 플러스 1500의 차수는 가장 차수가 큰 항인 200p의 차수인 1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볼게요. 이 식에서는 항이 누가 있을까요? 문자 또는 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또 5x 그리고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이렇게 세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뭐라 부른다? 다항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라는 항의 차수는 3이고요. 5x의 차수는 1. 마이너스 3은 상수항이니까 차수가 0이 됩니다. 누가 차수가 가장 큰가요? 마이너스 2x 세제곱의 차수가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의 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차수가 가장 큰 항인 마이너스 2x 세제곱의 차수로 정의할 거예요. 따라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의 차수는 그 다항식 안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로 우리는 정의하기로 약속합니다. 다항식의 차수 구하는 것을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다항식 a제곱 마이너스 3의 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다항식의 차수라는 것은 다항식 안에 있는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이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a제곱이고 a제곱의 차수는 2죠. 따라서 이 다항식의 차수도 2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항식 마이너스 3의 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다항식 마이너스 3은 항이 마이너스 3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3은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차수는 0이 됩니다. 3번 다항식 3a 마이너스 3의 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다항식의 차수는 이 다항식 안에 있는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차수가 가장 큰 항은 3a가 되고 이 항의 차수는 1이에요. 따라서 이 다항식의 차수도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항식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제곱의 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고 이 항의 차수는 2가 되죠. 따라서 이 다항식의 차수도 2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3x제곱이라는 다항식이 나왔어요. 이 다항식은 어떤 항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지, 3x제곱이라는 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상수항은요? 없어요. 자, 개수란 무엇이었죠? 문자 앞에 곱해진 수였죠? 지금 문자는 x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냐면요. x제곱의 개수는 3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이번엔 다항식의 차수를 구할 건데 다항식의 차수란 그 다항식 안에 있는 항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로 정의한댔죠. 그런데 지금은 항이 3x제곱밖에 없죠. 따라서 이 다항식의 차수도 항의 차수와 같이 2가 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라는 다항식을 볼게요. 자, 이 다항식에서 항은 역시나 마이너스 2x 세제곱밖에 없어요. 상수항은 없겠죠?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라서 x 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이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큰 항을 봐야 되겠죠? 따라서 다항식의 차수도 역시나 3이 됩니다. 이번에는 2a 플러스 4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이 다항식은 항이 누구와 누가 있나요? 맞아요. 2a와 4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 항 중에서 상수항은 only, 수로만 이루어진 4가 상수항이에요. 자, 개수를 말하려면 문자를 말해야 되겠죠? 문자 A의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 2가 됩니다. 자, 이 다항식의 차수는 두 개의 항 중에서 차수가 더 큰 항의 차수를 말해야겠죠? 따라서 이 A의 차수는 1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항식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을 볼게요. 얘는 항이 누구누구 있을까요? 맞아요. 마이너스 x 세제곱과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3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과 항의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항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항 중에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문자는 x 세제곱이 있어요. 자, 이 x 세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죠? 따라서 x 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항식의 차수를 구하려면 차수가 더 큰 항을 찾아야 되겠죠? 차수가 더 큰 항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고 이 다항식의 차수는 3이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4제곱을 볼게요. 항은 마이너스 2x 4제곱과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여기에서 수로만 이루어진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문자는 x 4제곱이고요. x 4제곱 앞에 곱해진 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 4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랑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4제곱의 차수인 4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b제곱 마이너스 4라는 다항식을 볼게요. 이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항은 b제곱과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에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개수, 즉 문자 앞에 곱해진 수는 지금 보이지 않죠? 그 말은 1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b제곱의 개수는 1이 됩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이 다항식의 항 중에서 가장 차수가 큰 항의 차수를 따라가기로 했죠? 따라서 b제곱의 차수와 같은 2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3x제곱을 보면 다항식인데 항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다항식은 다항식인데 항이 단 하나밖에 없는 식을 우리는 특별히 무엇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냐면요.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즉 3x제곱은 다항식이면서 단항식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2a 플러스 4를 보면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이죠. 우리가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1인 다항식을 특별히 1차식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식 안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 부른다? 항이라고 불러요. 그 항 중에서 특별하게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항 중에서 상수항이 아닌 항, 다시 말하면 문자가 있는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우리는 개수라고 부르고요. 어떤 항 안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200p 플러스 500처럼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항식 중에서도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200p라고 하면요. 이 200p는 수 또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항이 맞죠? 항도 맞고요. 얘는 단항식도 맞아요. 왜?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다항식도 됩니다. 그러면 200이라고 하면요. 얘도 항 맞아요. 왜냐하면 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항도 맞고요. 얘가 항이기 때문에 얘는 단항식도 됩니다. 단항식이 되면 당연히 다항식도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200x-3을 볼게요. 얘는 일단 수와 문자의 곱으로만 된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항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항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단항식도 안 되고 이 200x-3은 다항식이라고만 불러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하게 생긴 아이를 볼게요. x분의 2 빼기 3을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x가 나누어진 거죠. 자, 이렇게 x가 분모로 들어가 있을 때는요. 얘는 1차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x 위에 차수가 1인 것처럼 보여서 1차식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도 많은데요. x가 분모에 들어가면 1차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노트에 정리하면서 복습하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